금요일은 문화 이슈를 알아보는 날이죠. 스튜디오에 굿모닝 OBS 크리에이터 김선영 작가 자리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예, 오늘 광복절이니만큼 아주 특별한 곳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는 광복절이라서 서대문 형무소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순국 선열분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장소 가셨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요즘에 역사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죠? 네네네. 예전에 그냥 형무소만 그랬는데. 네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이제 두 곳을 다녀오셨는데, 그럼 우선은 국립중앙박물관 먼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요? 예, 아주 의미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국사편찬위원회와 함께 광복 80주년 다시 찾은 얼굴들이라는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우리 교과서에서만 보던 독립운동가 활동가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인데, 특별히 이번 전시에 그동안 이제 사본으로만 공개됐던 일제 주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 실제 실물본이 최초로 공개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제가 주요 감시 대상으로 꼽는 그야말로 블랙리스트들. 그래요. 그럼 이게 바로 사본인가요? 그러면 이제 실물 카드는 왜 공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본으로는 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의 한 방에다가 5천여 분 카드를 전시를 해놓고 있었는데, 예. 실물본은 그동안 국사편찬연구소에서 보관을 하다가 현재 그러니까 6,264매를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견을 1980년대 초에 당시에 치안본부였던 현 경찰청 건물에서 우연히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관을 국사편찬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다가요. 공개를 하는 건데, 이 카드는 일제가 독립운동가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신상 카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체포 직후에 그 머그샷 찍듯이 찍거나 맞아요. 뭐 아니면 독립운동가 사진들 단체 사진 중에 오려가지고 붙여놓거나 해서 얼굴을 볼 수 있게 정면 측면 사진 뭐 지문 번호까지 적혀 있어서 예. 그 지문을 찍고 보관을 했구나까지 짐작하게 하는 그런 자료고요. 예. 유관순 열세 앳된 얼굴하고 수감 기록 보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 사진을 보면, 카드를 보면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몇 년 사이에 수척해져 가지고 확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관람객들이 너무 충격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물 예. 카드 보면서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옥죄했던 일제의 집요한 탄압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전시에서는 윤봉길 의사가 옥중에서 두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서까지 비롯해서 친필 서한들이나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유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마음을 울리는 전시였습니다. 앵커께서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일제 주요 감시 대상 인물 카드, 그건 저는 서대문 형무소 프로그램에 한번 제가 탐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가족들하고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름 없는 순국 선열들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막 벽에 사방에 다 붙여놨던 건데 아마 그게 사본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쭉 지켜보면은 물론 국립중앙박물관 이번 특별 전시에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이육사 선생, 시인 이육사 선생의 얼굴도 확인할 수 있고, 만해 한용운 선생님도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주요 인물들이 다 좀 그 당시의 얼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체포가 돼서 좀 고문을 좀 그렇죠. 모진 고문을 당한 상태에서 찍은 얼굴들이라 이렇게 좀 얼굴이 부어 있는 모습도 있고 맞아요. 상처도 있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요 윤봉길 의사의 유서를 한번 제가 좀 읽어볼까요? 네, 제가 도저히 읽을 수가, 소개를 시켜드리려면 저는 좀
좀 울컥하는 아, 성격이라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드님이 있으시잖아요. 어. 아드님이 있는 입장에서 저도 두 눈물이 아들, 많은데. 예, 예. 예. 아들에게 하는 알겠습니다. 유서입니다. 그럼 제가 윤봉길 의사의 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 너희에게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의 술을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는 것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동서양 역사상 보건대 동양으로 문학가 맹가가 있고 서양으로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 발명가 에디슨이 있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 어머니가 되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되어라. 어떠십니까? 제가 누구의 유서를 읽어본 거는 지금 처음이고,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뭔가 제 아들에게 얘기한다라고 빙의해서, 이 윤봉길 의사의 빙의해서 이 유서를 읽으니까 좀 짠합니다. 네,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돌아가신 나이가 24살. 정말 그야말로 한창 혈기왕성할 때, 그리고 뭐 예. 꽃다운 나이라고 표현을 뭐 결혼을 하지만 14살에 하셨고 나중에 이제 큰 아들이 이때가 3살. 아이고야. 그 담이라고 하는 예. 셋째 아들은 뱃속에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둘째하고 딸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두 분은 이렇게 어렸을 때 좀 그런 그러셨구나. 상태에서 남은 두 아들, 아직 한 명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에게 유서를 남긴 거죠. 참 가슴이 좀 먹먹합니다. 네. 예, 그러면 저 작가님, 우리 계속 얘기를 한번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유물들, 그리고 그 당시의 기록들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도 다녀오셨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분들이 고난의 현장이었잖아요. 예. 네, 두 곳을 같이 보는 것이 좀 더 독립운동가들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도 다녀왔거든요. 예. 그래서 가보면 한 평 남짓한 좁은 게 독방이 있고요. 예. 그리고 아주 좁은 감방 안에서 아주 많은 인원들이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좀 대접을 받으면서 수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끔찍한 참상들을 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단 몇 평 안 되는 방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수감이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인간 존엄성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잖아요. 네네. 거기서. 그리고 뭐 지하 고문실에 여러 고문 도구들도 있었고, 더 이렇게 가슴이 아팠던 건 취조실하고 고문실이 같이 붙어 있는 형식으로 해서, 예. 그러니까 취조를 받으려고 대기하는 상태, 취조를 받는 상태에서 옆방에서는 같이 잡혀와가지고 고문받는 가족들의 비명을 들으면서 예. 이렇게 취조를 당해야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고통을 간접으로라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이렇게 고문 도구들을 보면요, 뭐 손톱 밑을 찌른다든지, 뭐 상자 그러니까 지금 전시돼 있는 상자는 다시 모형으로 만든 거라서 그게 모형이군요. 실제로 사용했던 것보다 좀 크대요. 그래요. 근데 그 좁은 상자 안에다가 대못을 박아놓고 그 안에 집어넣어서 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 방법들, 거기다 이제 뭐 그 시신을 넣는 관 같이 해놓고서는 그 안에 세워놓고, 맞아요. 벽관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상당히
그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네, 폐쇄 네. 공포증처럼. 네. 그리고 죽음을 느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하고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어디 몸을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는 공간에 예. 이렇게 가둬놓고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런 정말 고문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문 방법 보면서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벽관 같은 경우는 이게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이 이제 그렇죠. 경사가 돼 예, 있어서 예, 예, 정말로 몸을 지탱할 수도 없게끔 예, 그런 예,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열사 분들이 같은 방에 있으면서 모습으로 서로 막 그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벽을 그렇죠. 채워가면서 예.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서로 전달해가면서 네. 거기서 어떤 독립에 대한 의지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던 노력하는 모습들 그런 것도 좀 볼 수가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서 예. 3.1운동 다음 해에 음. 그 감방 안에서 또 다시 독립 만세를 음. 외쳤던 예.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통방을 하면서. 그리고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요. 독립운동가들을 좀 이동을 시킬 때 예. 용수라고 해가지고 얼굴을 완전히 막고 맞아요. 족쇄를 채우고 뭐 이렇게 이동시켰다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요. 참 이게 작은 방 안에 또 옆에 또 용변을 볼 수 있는 장소까지 있어서 그야말로 인간 존엄성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일제의 만행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그야말로 이 생생한 교육 현장인데 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자녀들 데리고 많이들 가보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날 제가 간 날 물어봤어요. 많이 오느냐? 그랬더니 연중 끊임없이 많이 찾는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엔 수학여행 코스로 지방 학생들도 많이 찾고요. 또 방학 때는 방학 때 또 오고, 행사가 있는 뭐 8.15나 3.1절이나 이때는 또 가족들끼리도 많이 와서 또 외국인 분들도 많이 현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찾는 곳이고, 지금 현재 서대문 형무소 복원을 하고 보존을 하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가서 보시고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네네. 그리고 지난 정부 때는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좀 일본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도 들고, 아니 이렇게 좀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서대문 형무소 가셨을 때 이 그야말로 광복을 보고선 좀 뭔가 이 광복되는 모습을 보시고 나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숨지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익히 아는 안중근 의사, 뭐 이봉창 그렇죠. 의사, 예. 뭐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님들이 다들 광복을 맞은 우리 모습을 못 보셨잖아요. 조국의 광복을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사실 뭐 조폐공사에서 그 여성 인물을 이렇게 화폐에다 넣을 때 유관순 열사를 넣으려고 하는데 항상 너무 얼굴이,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얼굴이 너무 어둡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얼굴 자체도 사실은 그 고문 후유증으로 얼굴이 부어 있고 제대로 된 얼굴이 아니라서 항상 그 얼굴만 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요번에 AI로 예. 해서 디지털 복원을 해서 그 원래의 얼굴을 좀 찾아드린다라는 의미도 있고, 예. 그다음에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독립운동가 분들의 그 광복을 보셨을 때 기쁜 얼굴을 되찾아드리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독립운동가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복원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짠하면서 또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래도 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래도 그런 느낌이 좀 뭉클한 느낌이 들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전시였고요. 그 전시실이 좀 협소합니다. 특별전이기는 한데 상설로 국립중앙박물관 내에 좀 독립운동관이, 물론 이렇게 독립기념관이 있지만 독립운동관이 별도로 좀 크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왔습니다. 예.
그럼 작가님 우리 거의 시간이 마무리돼서요. 이 전시 일정과 관람 팁 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복 80주년 기념전시 다시 찾은 얼굴들은 10월 1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대한제국실에서 열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시러 올라오셨으면 그리고 다녀오셨으면 서대문 형무소도 같이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르고요. 감동도 배가 될 거고 또 나라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게 될 것 같고요. 8월부터 이번 달부터 그 군장병들 음. 갔다 오면 하루 휴가 예. 됩니다. 그러니까 음. 장병들도 휴가 나오셔가지고 한 번 더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늘의 문화 이슈 김선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